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송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자체가 소송 승소를 의미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큰 판결 내용이라는 것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속보 상황이 전해진 건데 이번 판결의 의미와 더불어서 어떻게 소송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지 또 XRP 시세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 리플사와 SEC는 약식재판과 관련한 특정 문서에 대한 봉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리플 측의 경우에는 재정과 관련된 증언을 담고 있는 경우 내부 재정 보고와 관련된 몇 가지 문건들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과 내부 재무 보고서 등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이것저것 꽤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나 재밌었던 것은 SEC였는데 완전히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흰먼 스피치 문건을 봉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주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SEC가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SEC는 흰먼 스피치 문건이 특권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법원에 강조한다. 이 문서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될 경우에는 SEC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고 이건 SEC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사라 네번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흰먼 스피치는 리플 측으로 넘겨지긴 했지만 이 미친 인간들이 가릴 거 싹 다 가리고 넘겨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크립토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의 멘트가 재밌었는데 비트코인리스트는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흰먼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협박 수준의 위협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SEC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 추후 비슷한 소송 상황에서도 내부 문건 비공개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에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는 리플 소송 이슈를 꾸준히 트래킹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그거 니네가 말하는 정보기관 특권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해, 공개해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SEC가 객이다 결국 리플 측에 흰먼 스피치 문건을 넘기긴 했는데 가릴 건 싹 다 가리고 넘기면서 이게 또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측은 흰먼 스피치가 공개될 경우 SEC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EC가 죽어도 흰먼 스피치는 봉인돼야 한다.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으로도 지금 보면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법원의 스탠스를 기준으로 보자라면 결국 법원도 이걸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 쪽으로 교통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뒤 정확히는 4개월 20일 뒤 리플 사건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흰먼 스피치를 비공개해달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했던 당시 SEC의 기업금융부 국장 윌리엄 흰먼 이 미친 인간의 스피치 메일을 실무판사인 사라 네번 판사에 이어서 주심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왜 리플은 증권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시 말해서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법원이 이번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그토록 바랐던 결과가 무려 5개월 만에 나와주면서 리플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개고생을 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판결을 놓고 투명성을 위한 또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되지 않은 흰먼 이메일이 곧 공개될 예정이고 변호사들이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힌먼 스피치 문건이 공개된다라고 해서 이게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시사한 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힌먼 문서는 봉인되지 않을 거고 판사는 이 문서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돼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SEC의 심의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SEC의 예방적 우려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개망신을 날려버린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EC가 힌먼 스피치 봉인을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추후 비슷한 소송 상황에서도 내부 문건 비공개를 주장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에도 어긋난다. 이게 SEC의 우려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봉인돼야 하는데 법원은 SEC의 이런 주장을 똥만도 못한 개소리로 취급을 하면서 예방적인 우려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벌어진 게 없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까는 소리 그만하고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선 실무판사인 사라네뻔 판사의 스탠스와 거의 동일한 투명성과 확실성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견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SEC 소송 사건에서 SEC의 비판적인 법원의 스탠스와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사라네뻔 판사는 SEC가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LBRY 사건 재판부는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런 멘트를 해줬고 특히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아주 그냥 섹시한 멘트를 해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는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보이저 사건에서 SEC의 윤리와 행동이 비판당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리플 사건에서도 비슷한 스탠스와 분위기, 그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SEC를 향한 비판 여론 역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는 갠슬러가 이끄는 미국 SEC는 매우 비윤리적인 조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해 내내 4시간의 절반을 업계 리더들에게 SEC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데 할애할 것이다. 미국은 정부 부패와 지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쭈꾸미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겸임 교수 오스틴 캠벨의 멘트도 눈에 띄는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규제 명확성과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100% 미국의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의지가 없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기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 결국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EU, 일본, 싱가포르, 버뮤다, 아랍에미리트 등의 입지를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핀테크, 결제 회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SEC는 향후 법정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SEC가 암호화폐를 고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SEC의 공정한 고지 부족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은 기업들의 신뢰를 잃은 채 뒤처진 상태에서 게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EC의 뻘짓이 단순히 암호화폐 업계만 미국을 등지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쭈꾸미 대가리 팍 터지는 소리를 곧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XRP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XRP는 힌먼 스피치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8% 수준의 랠리를 펼치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소송 최종 판결까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또 XRP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여러모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크립토뉴스닷컴은 XRP 급등의 잠재적 촉매제 가운데 하나는 리플 소송 결론인데,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SEC가 리플과 합의를 원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라면 XRP에 대한 단기 펌핑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건 0.6달러 이상 연중 최고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리플 소송에서 리플에 대한 호의적인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확실히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건데, 이를 통해서 XRP는 최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10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가 지금 수준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금리 인하 주기와 유동성 주입을 통해서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멘트도 곁들였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가 랠리 준비가 됐다라며 8월 말까지 돌파 발생 가능성이 있다. 1.33달러를 돌파한 뒤 다음 목표는 3.82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XRP 폭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단기 목표는 3.82달러, 중기 목표는 22달러, 역사적인 목표는 150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나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지목되어 왔던 힌먼 스피치가 블랭크 없이 공개될 수 있게끔 법원의 판결이 나와준 만큼 어쨌든 우려보다는 기대 포인트가 조금은 더 커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승소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또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